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제 아무리 온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린다고 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아프고 나서야 건강할 때의 소중함을 깨닫고 후회하기보단 평소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못다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운동 중에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운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승준 가정님께서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고요. 특히 이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 중에서 이제 그 고혈압을 앓고 있는 분이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은지를 좀 알아봤는데 계속해서 이제 만성질환자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흔히 앓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또 고지혈증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고지혈증 환자에게 운동이 좋은 점은 어떤 건가요? 예, 고지혈증 환자들은 지난 시간에 알아봤듯이 고혈압 환자랑 비슷하게 네. 유산소 운동과 네. 그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이제 콜레스테롤에는 이제 뭐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에 해당되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이 혈관이 축적이 되어서 이제 심장이라든지 뇌에 피가 공급이 되는 거를 방해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는 어떤가요? 예, 네네. 복습을 잘 하셨고요. 네.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말씀해 주신 대로 네.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그래서 이것을 낮추는 것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죠. 그래서 그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그 일주일에 한 250분에서 300분 정도 네. 운동을 하여서 2000칼로리 정도를 태울 수 있는 운동을 유지를 해준다면은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다는 리서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정도로 12주에서 16주 정도 꾸준히 운동을 한다면 그 나쁜 콜레스테롤을 5에서 8% 정도 낮출 수 있다고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운동이 꼭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와 반대로 이번에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에 해당되는 고밀도 콜레스테롤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몸에 필요한 콜레스테롤을 제외한 나머지 콜레스테롤을 없애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운동과는 어떤 상관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고밀도 콜레스테롤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향상을 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네. 또한 이제 다른 만성 질환과 마찬가지로 고지혈증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단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네. 복용하시는 약도 중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항상 함께 병행을 해야 되겠군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고혈압 환자 그리고 이제 고지혈증까지 알아봤는데 그리고 정말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신 이 만성 질환 중에 하나가 당뇨예요. 자, 당뇨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당뇨의 환자들 경우에는 운동이 좋은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 우선 유산소 운동은 이런 혈당 조절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당뇨병성으로 나올 수 있는 네. 신경증병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고요. 네네. 특히 캐나다 당뇨협회에서는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네. 이런 트레이닝 방법을 네. 그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이란 어떤 건가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피트니스 센터 가서 이렇게 지켜보시면은 네. 꾸준한 속도로 그 오랫동안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네네. 이러한 방법도 많이 해왔는데요. 이제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건 그랑 좀 달리 짧은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30초에서 1분 동안 아주 센 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하고 네네. 또 바로 1분에서 뭐 3분 정도 이런 휴식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낮은 강도로 그 유산소 운동을 하고 네네. 이 강한 세기, 약한 세기 아니면 휴식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줘서 하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이제 몰아서 하는 거군요. 그렇죠? 짧은 시간에 그래서 계속 네네 반복을 하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당뇨 환자들에게 물론 이제 모든 운동이 다 그렇긴 하겠지만 근력 운동이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당뇨 환자분들이 이제 근력 운동을 하시면 좋은 점이 네. 당연히 그 혈당을 컨트롤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인슐린에 관한 저항성도
우리 몸의 저항성도 많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이 좋다는 거는 알지만 특히나 이제 환자들의 경우는 좀 조심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운동을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주의할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네. 잘 하고 계실 텐데요. 네. 그래서 그 당뇨 환자들은 그런 혈당의 수치를 기록하는 습관을 갖고 있죠. 그래서 네네네. 그렇죠. 혈당을 몇 시에 네. 어떤 그 값어치가 나오는지 기록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날 어떤 음식을 언제 드셨는지 또 기록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그 어떤 운동을 얼마만큼 했는지도 같이 기록하시는 것이 혈당 조절을 하는데 도움이 네.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또한 이런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네. 이런 그 발에 감각이 이렇게 묻어지셔서 그런 상처가 났을 때 잘 네. 알지 못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분들은 운동을 하시고 난 후에 발을 꼭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사실 몰랐어요. 그 감각이 없다는 거죠? 잘 모르게 느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각이 묻어지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당뇨 환자들이 운동을 할 때 사실 제일 걱정되는 건 이제 뭐니 해도 혈당이 떨어지는 저혈당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죠?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이런 근력 운동을 해서 우리가 그 근육을 사용하면은 혈당 조절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운동을 할 때 이제 근육이 네. 당을 에너지로 태워서 쓰게 되죠. 네네네. 그러면은 운동하는 것 자체로도 당이 떨어지는데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이제 당뇨에 관한 약을 복용을 하시면서 운동을 하면은 네. 두 가지가 다 당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혹시 당이 더 많이 떨어질까라고 걱정을 하시게 되죠. 네, 맞아요. 근데 네. 이제 그런 저혈당에 관해서는 그 쓰시는 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구강약들은 저혈당을 일으키는 리스크가 작은 약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네. 여기 슬라이드에도 나와 있듯이 이런 어떠한 구강약들은 이런 당뇨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는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네. 운동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특히 인슐린을 토하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이제 운동 전이나 중간이나 이럴 때 후에 이런 그 혈당 체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의 정도의 차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환자들마다. 그렇죠? 자, 그럼 사실 이제 저혈당 저희가 말은 쉽게 하지만 저혈당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증상이라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저혈당 증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저혈당의 이제 정의라는 것은 이제 네. 집에서 자가 혈당 체크를 하셨을 때 네. 수치가 4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저혈당인데요. 음. 그래서 여러 가지 증세가 있는데 이제 여기 슬라이드에도 나와 있듯이 뭐 손이 떨리거나 어지럽거나 이런 속이 울렁거리고 뭐 기분이 불안해질 수도 있고 네. 정신이 혼란돼서 집중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네. 또 배고픔을 많이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맥박이 뛰거나 두근거리거나 아니면 식은땀, 두통, 뭐 기력이 없고 아니면은 입이나 혀 주위가 이렇게 저린다거나 이런 증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꼭 당뇨 환자가 아니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저혈당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런 저혈당이 갑자기 왔을 때 그 순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그럼요. 저혈당은 꼭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잘 그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네. 우선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혈당 기계를 네. 항상 지침을 하셔서 이러한 네. 의심되는 증상이 나올 때는 혈당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부득이라도 그 혈당 기계를 가지고 있지 네. 않았다면은 이런 의심되는 증상이 거의 이렇게 확실시 생각되시면 네네. 일단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우선 이제 치료를 그 4 밑으로 나와서 이제 네. 치료를 하신다고 했을 때는 이제 여기 슬라이드도 나와 있듯이 네. 15g 정도의 네. 탄수화물을 복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제가 하나 오늘 갖고 와본 것은 네. 이제
슈거 태블릿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네. 이 약간 당분 같은 거 이제 그렇죠. 섭취할 수 있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런 알약 네네. 태블릿 형태로 돼 있어서 네네. 이 태블릿을 한 세 개 정도 이렇게 아. 복용하시면은 네. 그 혈당을 이렇게 저혈당을 높일 수가 그렇죠.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시고 그거를 한번 하신 다음에 네. 한 10분에서 15분 기다리시고 다시 또 혈당을 체크를 하셔서 4 밑으로 또 나온다면 네. 또 반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네. 4 이상이 나오신다면은 이제 1시간 정도 식사를 하시기 전이라면은 네. 그런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같이 포함된 간식을 드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왜 흔한 얘기로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막 손이 떨리면 당 떨어졌다고 얘기하고서 뭐 초콜릿 같은 거 먹고 그런데 그것도 도움이 되나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그러시는데요. 네네. 이제 그 정말 저혈당이라는 것은 네. 꼭 대처를 제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초콜릿이나 그런 아이스크림은 네. 추천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군요.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이나 아니면은 뭐 밥을 드신다거나 네. 식사를 하신다거나 네네. 그러셨을 때는 이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단백질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이런 저혈당이 나왔을 때는 탄수화물을 급히 빠르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단백질이 같이 들어있을 때는 그것을 방해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슈가 캡슐 같은 건 항상 휴대를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쉽게 서제션을 드리면 이러한 그 인슐린 투하나 특히 방금 네. 여기 슬라이드 나왔던 이런 구강약들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네. 특히 그런 제일 쉽게는 그 차 안에 가지고 다니시면은 네. 어디든지 가실 때 이런 네. 큰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바로 대처를 하실 수 있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브 더 카운터라고 해서 제가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뭐 네. 특히 처방전 없이도 누구나.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혈당이 와서 응급처치로 뭐 슈가 캔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처를 했는데 그럼 이제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경우에. 예, 그래서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혈당이 오셨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혈당 기록에 네. 기재를 하시고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들 기재를 하시고 그러한 횟수나 언제 이런 일들이 있었고 네. 어떤 음식을 먹었었고 어떤 운동을 했었고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 담당 주치의를 만나셔서 다시 그 리뷰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이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는 리스크가 높은 약들을 그럴 때는 좀 조절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하고요. 네. 네네. 또 이제 저혈당이 특히 노인분들이나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저혈당이 자주 와서 저혈당에 관한 그 증상을 느끼지 못하시는 이런 무감지증이 생길 수도 네네.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저혈당의 대처법에서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저혈당이 이렇게 심하게 오신다면은 이런 정신이 희미해진다거나 아니면은 네. 이렇게 쇼크가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당연히 네. 911을 부르셔서 응급처치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통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면 사실은 이제 운동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드시잖아요. 네. 내가 이미 몸이 아픈데 어떻게 운동까지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통증에 관한 그 질병 중에 제일 흔한 것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있겠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관절을 쓰셔서 네.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관절이 닳는 거죠. 달았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것인데요. 그러시면은 우선 이제 통증이 오면은 저희가 제일 쉽게는 이제 운동을 피하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운동을 한다면은 또 운동에 관한 또 통증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선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이제 운동을 피하시면은 네. 이 관절이 더 뻐근해지고 유연성이 없어지고 굳는다고 표현을 그렇죠. 하죠. 그 주위의 관절 주위의 근육도
많이 약해지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더 움직이지 않게 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이제 반복이 되겠죠. 아,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오히려 올바른 운동을 하시면은 오히려 네. 관절의 붓기나 이런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또한 중요한 것은 체중 조절에 네. 도움이 되는데 이제 체중 조절은 이제 생각하시면 관절에 무리를 덜 가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네. 이해하셔야 그러니까 운동을 됩니다. 통해서 체중 조절도 하고 식이요법이라는 것도 이제 식단도 결국엔 조절을 좀 해야 되겠네요.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퇴행성 질환 이제 환자들은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사실 움직이는 것조차가 고통스러운데 그러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을 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앓고 계셔서 운동을 많이 피하셔서 하지 네. 않으셨던 분들은 다시 운동을 시작하신다면은 우선은 유산소 운동을 천천히 시작하시는 게 네.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산소 운동을 올리면서 이제 근력 운동도 같이 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유산소 운동이라는 걸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우선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은 네. 운동을 하실 때 어느 정도 불편함은 감수를 하셔야 그럴 것 됩니다. 같아요. 하지만 어떠한 운동을 했을 때 이런 네. 많은 통증이 온다면은 이런 어떤 운동을 얼마큼 했을 때 통증이 오는지를 네.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통증은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모르시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을 해보시고 네. 그러한 본인에게 맞는 운동과 강도와 그런 주기를 좀 알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좀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관절에 무리가 좀 덜 가는 운동, 이런 그 사이클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수영을 한다거나 걷다거나 이런 특히는 아쿠아피트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이 물에서 하는? 그렇죠. 네네. 그런 것이 관절에 조금 더 무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트레드밀을 뛰시거나 네네네. 그런 것보다는 좀 관절에 무리가 덜하죠. 아, 그래요? 그렇죠. 자전거 운동이 관절에 무리가 덜 가는 건가요? 트레드밀보다? 그 다 이제 상대적인데요. 그래서 네. 저는 항상 이제 트레드밀에서 뛰시는 것보다는 아, 자전거에서 앉아서 천천히. 하시는 것이 네네. 관절에 덜 그러니까 가고요. 전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네. 또 자전거보다는 수영을 하시는 게 또 관절에 덜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다른 그 질환과 마찬가지로 운동 전, 운동 중, 운동 후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한 운동 후에 이렇게 적당한 쿨다운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 약간의 휴식이 갖고 그런 게 좋군요. 그러면 이제 그에 반해서 지금 유산소 운동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근력 운동을 할 때 주의할 점이라면 어떤 걸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시면은 보통 이제 그런 그 관절 주위에 그 근육들이 많이 약해졌죠. 위축되죠. 아, 그렇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력 운동이 이런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네. 하지만 이제 많은 횟수의 반복을 요하는 세트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10회에서 15회 세트로 시작을 하셔서 이제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이 좋고요. 또한 이제 여러 근육의 그룹들을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운동을 하시는 것도 이제 이런 통증을 좀 조절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네.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네. 스트레칭, 특히 네. 이런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과 또 관절을 윤활하게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세를 한 자세로 좀 오래 있지 말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제 오늘은 진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성질환 중에서 말씀하신 뭐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운동을 했었을 때 어떤 점이 좋은지 주의할 점 같은 걸 알아봤는데요. 이제 운동을 해서 이렇게 좀 건강이 좋아지는 거 본인 스스로가 좀 느낀다면 이렇게 뭐 이렇게 복용하시던 약을 좀 스스로 줄인다거나 뭐 이 정도 되고 내가 몸이 좋아졌으니까 안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네. 우선 운동을
건강을 하실 네. 때 복용약은 우선은 계속 복용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렇게 운동을 꾸준히 하셔서 당뇨가 조절이 잘 되시고 또 혈압이 조절이 잘 되신다면은 이런 이제까지 복용했던 약들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은 많이 좋아지셔서 이렇게 없앨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치의를 만나셔서 이런 다시 체크업을 하셨을 때 이런 것들이 많이 향상이 됐으면은 그런 약들을 조치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서 실천하시라고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네. 정도는 좀 디스클레이머이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 이런 만성 네.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환자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못 쉬고 그러실 때는 꼭 그 911을 부르셔서 네. 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무리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 자체가.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상 징후를 느끼게 되면 지체하지 말고 꼭 911을 불러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죠. 막상 병이 나면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오늘 들으신 대로 미리미리 평소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발병률도 낮추고 건강한 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